자, 오늘의 최종 결론은 접선이야, 접선. 접선이고, 뭐 오늘 하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모르겠으면 접선이고, 문제풀이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접선 모르겠으면 접선하고 항상 관계되는 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딱 이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가운데.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좀 수학적으로 의미가 좀 깊어.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따질 때, 그냥 가운데가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의 결론이야. 저기 다예요. 자, 식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이 중간에 내가 일부러 계산해서 조금, 고생을 해보라고 넣어놓은 것들이 있고, 그쪽을 잘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대수 능력이 좀 탁월한 친구들이야. 계산이 진짜 센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뭐라 그래야 돼? 다항식 나눗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 정리 이쪽도 또 잘 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풀이 시간을 내가 많이 주는 이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 목적이 있어. 일단 너희들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야. 왜냐면 이게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약간 본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뭐 많이 까먹었지. 뭐 작년에 선행을 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기본적인 그 공식들 있잖아. 뭐 접선의 이제 방정식 이런 것들만으로 최대한 살려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 본능이 좀 필요해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들 뿐이라서 그거를 최대한 살리는 그 능력. 그게 많이 살아나야 나중에 내신 때 약간 좀 즉흥적인 뭔가 단계에서 더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는 고생을 많이 해야 이게 문제가 풀렸을 때 약간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너희들이 이 시간을 진짜 잘 써야 돼. 고생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풀리든 안 풀리든 최대한 도전을 해보시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자, 일단 2페이지 교재 기출각인 보시고 2페이지 보세요. 자, 이미 예전에 계속 설명하던 그 파트가 나옵니다. 그쵸? 미차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여기 A, D와 그 다음에 P, A, B는 고정점이고 P가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면적의 최대가 되려면 이 직선이 상당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직선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면적을 최대로 하려면은 A, B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길이 하나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랑 같은 이런 평행선을 하나를 그어봐. 그러면 여기 밑변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야. 이걸 이제 직선을 더 밀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하면은 이 접하는 상황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이 상황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수능 문제에서 뭔가 곡선에서의 최대 최소 상황이 나왔는데 그 상황의 결론이 접선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수능에서는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접선을 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다시 접선을 만들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 이 상황에서의 결론이 접선이다. 이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의 결론이 접선이 아니고 접선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결국에 내는 문제가 접선이야. 결국에 내는 이 이상한 형태를 뭔가를 막 다 바꿔도 결론은 접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수능에서의 코드야. 그래서 너희들이 수능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 안 풀릴 때 에라 모르겠다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 이제 그게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약간 변형이 돼갖고 요 외부의 점이 A, B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삼각형 요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얘를 최대로 만들려면 최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접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상황이 접선으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같은 이 상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차 함수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접선을 만들고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고정점으로 하고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 3차 함수에서는 이게 이제 비율이 존재를 하지. 3차 함수에서는 이 비율이 변곡점하고 해갖고 2대 1의 비율을 항상 만듭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들어내는 게 얘랑 얘가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가 1대 1의 위치에 있어요. 이런 비율은 기억을 최대한 해. 수능까지도 뭐 적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아닌 이제 사각형 형태.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생겨도 결국엔 같은데, 요 점을 고정을 하고, 요 점을 고정하고, 요 점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움직이는 형태로 사각형의 면적의 최대를 만드시오. 라고 하면, 이거를 사각형을 이제 삼각형으로 조각을 내면 되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각 내면 어려워요. 이렇게 조각을 내서 얘의 면적을 고정을 시키고 움직이는 면적에 대해서 얘랑 얘가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같은 이 상황을 만들면 면적의 최대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최대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약간 말을 바꾸면은 이제 면적의 최대 최소를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또 최소, 최대 이 말만 좀 바꾸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S1과 S2 여기를 S3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로 S3의 최대 여기를 고정했을 때 여기에 최대 상태를 묻지 않고 S1과 S2의 최소 상태를 물어. 최소. 같은 얘기구나. 왜냐면 이게 S3의 최대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2차 함수에서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이만큼의 면적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고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여기는 S1과 S2는 작아지지. 그러니까 그 말은 S3를 최대로 만들면 S1, S2가 작아지고 또 반대로 S1과 S2에 요만큼의 최소를 만들어라 하면은 S3 최대가 돼요.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았냐? 같은 거야.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말바뀜, 그러니까 약간 좀 변형이 된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 점이 움직이는 이 상황이 평균 변화율과 결국에 또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상황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의 최대 최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곡선 위에 있는 점과 P와 여기 바깥에 AP 얘를 봤을 때 여기에 최대 최소를 잡는 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어.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지. 여기에서 얘네 최소가 되는 거는 여기 동심원을 그립니다. 와이파이를 여기다 그리면 되죠. 이렇게 와이파이를 딱 그리다가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 이 상황이 최소. 그러니까 P와 여기 고정된 점의 최소가 되는데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공통 접선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거고 이걸 표현을 할 때 요만큼의 평균 변화율과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이 수직이다. 이걸 이용을 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수직 관계. 이걸 이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네모 3번의 2번을 보시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역함수니까 y는 x를 그릴게요. 이게 fx고 f에 역함수가 있어. 여기에 있는 점이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점도 움직여. 이랬을 때 이 PQ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데 길이의 최소. 이걸 찾으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y는 x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봐야 이게 정말 많은 길이들이 나와요. 그 느낌으로는 이제 여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여기와 여기 이 점을 이제 이렇게 작도를 하시면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죠. 여기가 P, Q 제일 작은 길이가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데도 뭐 이렇게 해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해도 길이가 더 길어지지.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죠. 다 길어져요.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과 이렇게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곡선과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곡선과 곡선. 요 간격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최소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F가 있어. 얘가 G가 있어요. 요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그래서 이게 빼기 함수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fx라고 하는 애가 f 빼기 g라고 하고, 이 길이의 최소니까 당연히 이 함수 자체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요. f'x 빼기 g'x.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의 기울기가 같을 때, 각각 봤을 때 한 이쯤 돼서 얘랑 얘의 기울기가 딱 같아지는 이 상황이 되면 이 길이가 최소가 돼요. 길이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상황이지. 옆에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조금씩 늘어나잖아. 이렇게 가면 이만큼씩 늘어나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도 이만큼 늘어나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결국에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곡선에서도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이 길이의 최소 상태가 됩니다. 최적화 상태가 돼요.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봐봐. 이 곡선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있죠? 이런 상황. 여기에서 얘네 길이의 최대를 구하시오 라고 해도, 이렇게 최대를 구하라고 해도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가 같아지는 어떤 특정 점이 있을 거야. 거기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고 길이의 최대를 만드는 그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 오늘 이제 할 거의 대부분인데, 약간 이제 톡톡 튀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교재 1번을 보세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대부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 문제들이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흐름을 좀 느껴봐. 내신판도 좀 바뀌고,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게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스타일이 바뀌어도 결론은 접선이야. 바뀌어도 접선이야. 최대 최소의 상황은 접선이에요. 자, 1번.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라고 하는 점과 a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은 얘가 1,4고 얘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4분의 4가 돼서 기울기가 1이 돼요. 자, 이 직선, 곡선의 식은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을 한 게 2x 더하기 3이 돼서 1이 되는 값을 찾아내시면 되죠. 자, 그래서 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점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점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건 뭐 기울기 입장에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차함수니까 얘랑 얘 마이너스 3과 1의 가운데 값이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하여튼 뭐 넓이를 최대로 하게 되는 그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딱히 뭔가 더 많은 계산이 없어. 자, 여기에 좌표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b, 그러니까 여기 a, b라고 하는 점에서 좌표가 나오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계산을 더 시켜서 이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 삼각형 면적에 대해서 이 좌표 3개가 뜨면은 너희들 뭐 알겠지만 신발끈 공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면적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고, 이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많아. 첫 번째 너희들 알고 있는 뭐 신발끈, 그 다음에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 이런 걸 이용해도 되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정해져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 길이를 구하면 돼. 요 길이를 구해서 삼각형을 왼쪽과 요 오른쪽 삼각형의 면적을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이차함수가 요 간격이 같아. 이 간격이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갈 때 2잖아. 근데 이쪽도 2죠.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상황이야. 높이가 같은 상황에 여기 밑변으로 들어간 요 부분만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높이.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높이 차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해져요. 자, 하여튼 뭐 정각직선의 거리 공식을 구하는 게 조금 귀찮을 때가 좀 있거든. 이차함수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첫 번째 스타일에서 7번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7번. 뭐 그래봐야 약간의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7번을 꼭 풀어보시고 1번을 혹시라도 계산을 버벅였거나 하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주변에 비슷한 문제로.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봅시다. 8번. 자, 뭐 조금 오래된 교육청 문제예요. 진짜 오래됐어. 거의 15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자, x제곱 빼기 x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때 A, B 위치에서 P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AP, BP로 둘러싸인 곡선과 AP, BP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 상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변화율 AP, AB의 평균 변화율과 P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 상황이 되고 삼각형 ABP의 최대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나머지의 최소 상태랑 이게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둘러싸인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P가 A와 B의 가운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P는 X좌표가 0이 되겠지. 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X좌표가 2,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A가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랑 2의 가운데 이쯤 됐을 때 이제 P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됐을 때 최적화 상태가 되는데 이 면적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의 X좌표가 0 이렇게 되니까 면적 공식 쓰는 게 좋죠. 면적 공식을 쓰면 6분의 치부창의 개수는 1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돼. 간격 2의 세제곱인데 이쪽도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은 그냥 가볍게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스타일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10번. 이제 곡선이 두 개로 엮여 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최고창이 뭐 다른 걸 좀 표현을 해보자.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이랑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해볼게. 자, 이런 정도. 자,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이 고정이 돼요. 일단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 사각형으로 보지 말고 당연히 삼각형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거야. 야, 요 위에서 이제 Q가 움직이고 요 밑에서 이제 P가 움직여요. 그 사각형의 면적의 최대는 요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높이를 최대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위에 이차함수로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애를 조금만 더 위치를 바꿉시다. 얘랑 평행한 애가 요쯤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차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가 딱 가운데가 돼요. 가운데. 자, 그럼 위쪽에서 이 Q의 위치는 A와 B의 가운데가 돼. Q의 위치는,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위치야. 그럼 아래쪽 이차함수에서도 A와 B의 가운데에서 P가 어쨌든 이 면적이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기 좌표가 당연히 같아야지. P와 Q의 X좌표가 당연히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짜 오래된 문제예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풀던 문제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올드한 문제고 뭐 이제 내신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정도. 그 결론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진화된 문제를 더 습득을 해야 돼. 자, 12번 봅시다. 12번. 자, 이제 3차 함수죠.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원점 대칭인 2x 세제곱에 4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2x 빼기 6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 때와 또 뭐 이렇게 만들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정삼각형의 면적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뭐 정삼각형 면적은 이 높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 직선에서 여기 3차 함수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2x 세제곱 빼기 4x를 2분을 해서 6 x 제곱 빼기 4가 2가 되는. 이거 x는 1이네. x는 1에서 이제 가볍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 자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산수지, 산수. 여기 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까지 거리를 구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고, 이걸 h라고 하면은 요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은 요 h의 루트 3분의 2가 한 변의 길이가 되죠. 뭐 삼각형 비율을 하시면 되고, 4분의 루트 3에 이거에 제곱을 하면은 삼각형 면적이 나올 겁니다. 뭐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거 해보세요. 자,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은 거라 그 옆에 있는 문제들 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됐고 16번. 야, 이거 맞춘 사람 혹시? 나 이거 계산을 막 해갖고 어쨌든 맞췄다 이거. 이게 몇 번이냐면 5번이야, 5번. 5번 맞춘 사람. 풀어서? 뭐 1학년 과정을 진짜 착실하게 잘하신 분들입니다. 잘했어요, 진짜. 계산량이 어마어마해, 이게. 근데 그 계산량을 이제 버티려면은, 이제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 계산이 강해져야 돼서, 자, 일단, 이 방향만 일단 알려줄게. 일단 이게 좀 어려운 게 3차 함수부터 자꾸 들어가야 돼서 일단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계산이 일단 많아요. 자, 봅시다. 1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자, 0에서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f0이 4.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0에서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이 4,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도 여기서도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된 얘가 y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이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지. 그래서 fx는 4를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방정식이에요. fx는 4를 가지고 만드는데 최고차도 몰라. 최고차 모르니까 a로 잡고 여기에서 제곱, 그 다음에 3에서 근 하나, x의 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죠. 자, 근데 극대값이 5래. 극대값은 이제 3차 함수 비율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가 2대 1. 여기서 중근이야. 근 2개짜리. 여기 근 하나짜리라서 2대 1의 비율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한 거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와요. 극대값이 나와. 그래서 f 2의 값을 만들면은 4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5가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a라고 하는 애는 뭐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a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겠네? 그지? 아, 이쪽으로 가면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맞네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fx가 일단 결정이 돼. 마이너스 4분의 1에 x제곱에 x 빼기 3 더하기 4라고 일단 fx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시작이에요. 요 점과 요 점을 또 찾아야 돼. 요 근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 이게 0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 이것도 하나의 또 계산이야.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냥 좀 눈에는 보여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4에 4를 곱하면 4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4인 것까지는 이제 뭐 3차식으로 다 풀어갖고 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이게 눈으로 슬쩍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이 근이 하나야, 하나. 3차함수의 근이 하나니까 이게 4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런 판단은 좀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제 면적의 최대, 넓이의 최대를 가야 되니 기울기가 여기가 4고 여기가 높이가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만들어낸 애를 찾아야 되는데 와 이게 계산이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 이게 딱 하고 예쁜 숫자를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하여튼 얘를 미분을 합니다. f'x를 미분을 해서 자, 요거 미분, 분미분으로 갈게. 2x에 x 빼기 3에다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데를 찾아줘야 돼. 그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2x제곱에 6x 아니다. 정리를 한 걸 그냥 하자. 3x제곱에 6x 빼기 4가 0.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그냥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건 뭐 3차함수의 비율도 안 먹히고 그래서 이 값을 진짜 잡아야 돼. 여기를 t, ft 뭐 이 정도로 넣으면은 여기다가 3t 제곱에 6t 빼기 4가 0인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한 표만 줄게. 얘의 최대가 되는 이 상황은 구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값을 구해야 돼. 면적을 구하려면 이게 이제 4루트 2이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높이를 구해야 돼. 아니면은 뭐 이제 신발등 공식 얘를 이용을 하세요. 신발등 공식 이거 아직 2분의 1에 0,4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돼. 4,0이랑 t,ft 그 얘를 이제 신발등 공식을 이용을 하셔서 뭐 계산을 해도 되고 0, 4 t 0 그 다음에 4 0 ft 0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서 여기 t, ft까지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거리 공식은 쓰면은 루트 1제곱 1제곱이니까 이거 분의 절대값에다가 ft가 위쪽에 있으니까 뭐 절대값을 벗겨버려도 상관없어요. x 더하기 y 빼기 4는 0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좌표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ft 빼기 4인데 이게 ft가 직선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거 절대값 그냥 벗겨버려도 됩니다. 자 그냥 뭐 ft가 양수라서 직선보다 위에 있어서 그럼 이제 요 정도가 됐고 이러고 나면 이게 3차식이잖아. 이게 3차식이라서 이 t의 값이 뭐 이거 구하면은 t의 값이 1 더하기 3분의 루트 20을 이렇게 나오거든. 3차식에다가 이 t값을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차식으로 나온 애를 여기 2차식이 0이 되는 걸로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t 더하기 ft라고 하는 뭐 빼기 4까지 넣어도 상관없어. 얘가 3t 제곱 빼기 6t 빼기 4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나머지 여기가 2차식이니까 여기가 1차식으로 얘를 정리를 합니다. 얘네를 나눠요. 어차피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쪽이 없어지면서 1차식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 1차가 나오면은 여기 t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이 값에 대한 게 이제 차수가 좀 낮아지면서 값을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여튼 계산이 좀 많습니다. 3차 함수를 잡는 것도 일단 여기서도 이미 4점인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계산을 막 끌고 가니까 되게 난리가 나죠. 자, 일단 이 방향 정도만 알려줄게. 나머지 정리가 안 된 거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1학년 과정에 이제 차수 낮추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거는 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쉬운 거 하나 건드리고 가봅시다. 중간쯤에 이거는 좀 계산이 좀 많았고 조금
3번 문제 20번 한번 살짝 보고 가봅시다. 20번에 이런 게 이제 내신형으로는 그냥 좀 자주 나올 만한 문제야 아직은. 왜냐면 이게 이제 작년 EBS 수능 특강인지 완성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두 군데 중에 하나로 나왔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신 문제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자, 20번 봅시다. 3차 함수를 보시면 자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돼. 우리 접선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자 여기가 어떻게 돼?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얘가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그려봅시다. 0,0 지나가고 개수를 한번 해볼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개수를 일단 그려요. 9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이렇게 최고차 음수지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fx가 이 정도가 그려지고 나면은 아니지 미쳤지. 최고차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미쳤나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그치? 최고차가 음수니까 음수로 그리고 이 정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 요걸 찾아봅시다. 얘랑 9x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점이니까 뭐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고, 그치? 뭐 이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세요.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없어지면서 3에서 만납니다. 자 3에서 만나요. 자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도달하는데 좀 빨리 와야 되고, 자 다시 yfx의 교점 중 원점 O 여기가 O가 아닌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점 P가 곡선 fx 위에서 원점과 A 사이로 움직이네. 여기에 P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면적의 최대가 되도록, 요거는 이제 3차 함수 비율이 먹힙니다. 자, 여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요 점이 여기서 중근 근 하나니까 이게 2대1의 비율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x가 2일 때 요거 비율 모르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 f'x가 9가 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는 별건 없어. 근데 3차 함수의 성질을 알면 그냥 바로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좌표 구하는 건 별거 없죠.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좌표가 22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산수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야.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계산이 너무 막 이제 살벌하게 들어오는 거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 주변에 있으니까 내신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고 계속 말하지만 예전에도 많이 유행을 탔던 그런 문제들이야. 자, 24번도 봅시다. 최신 유형으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일부 직전이에요. 24번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을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이제 근인데 어쨌든 사각형이 이렇게 뭐 움직여. 여기 중간에 B를 기준으로 해서 A와 B 사이에서 P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이게 Q가 움직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여기가 고정, 여기도 고정, 여기가 C점으로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뭐 이게 여기 B, A와 C의 뭐 위에 B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 그때 이제 P의 이제 위치는 얘랑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점에 P하고 Q가 올라가면 이쪽 삼각형에서 높이의 최대, 이쪽 삼각형에서 여기 높이의 최대가 되면서 능력의 최대가 만들어지죠. 자, AC의 기울기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C가 4,4니까 5분의 10. 그러니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2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곡선 y는 x 세제곱에 5x 제곱에 4x 더하기 4를 미분한 애가 3x 제곱에 10x 더하기 4가 2가 되는 요 점을 찾으면 되죠. 자, 뭐 이걸 찾았을 때 뭐야? PQ의 좌표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3x 제곱, 이거 뭐 그냥 인수분해 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2. 이렇게 됐으니 좌표의 곱은 두근으로 가면 되지. 두근의 곱. 그래서 3분의 2로 끝납니다. 그죠? 3분의 2. 자, 25분 이런 거를 이제 이따가 풀어보시면 돼요. 뭐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넣어놨으니까 뭐 한 28번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자, 29번 또 가봅시다. 29번.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좀 오래됐어. 자, 얘는 이제 또 A라고 하는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바뀌어. 이렇게 되고, 요렇게, 여기가 2. 여기에 이제 Y는 X가 들어갑니다. Y는 X가 들어가서, 여기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하는 점. 뭐 기본 세팅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Y는 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 여기를 A로 놨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P이고, Y는 fx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X좌표가, 여기가 2분의 1, X좌표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미분한 게 1이 된다.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X좌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A가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별로 달라질 거 없죠. 그렇게 해서 A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상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거를 이제 살짝 뭐 바꾼 애들이 뭐 30번, 31번 정도 됐으니까 잘 해보시고. 자, 이제 32번부터는 이제 많이 바뀐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32번 시리즈는 많이 풀어. 32, 33, 34, 35 얘는 최대한 풀어보세요. 얘네는 최대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해봅시다. 32번. 아우, 더워. 잠깐만. 분명히 아까 맞췄는데. 저절로 올라가나? 자, 32번. 자, 32번.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과, 그 다음에 3이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치고, 이제 0에서 3까지 제한이 가 있지. 0,0과, 여기가 0,0이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두 점과 1사분면 위에 어딘가 이제 C가 있어. C가 있는데, 요 3차 함수 범위에 있는 요 모양을 삼각형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 삼각형의 내부 또는 그 위에 있다.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대충 실을 뭐 이쯤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잡으면 요 삼각형 안에 요 곡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를 삼각형의 면적을 최소로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게 해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모르겠고, 삼각형의 변은 직선이고, 직선과 삼각형의 변은 직선과 어차피 곡선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그냥 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접선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얘를 면적을 최소로 하려면 여기서 접선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면적이 요만큼이 깎아진 듯한 느낌은 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지나가는 이제 직선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점점점 내리는 게 면적을 최소로 만들겠지. 이렇게 했을 때만 경계가 되겠죠, 당연히. 그치?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테크니컬한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자, 여기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식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fx가 다시 x의 x 빼기 3의 제곱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 9x,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딱 전개를 하면 1차식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9x가 있지. 그래서 9x로 그냥 바로 보시면 되고, f'0을 당연히 뭐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거.
요거 많이 했던 건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했었어. 근이 0, 3, 3. 그럼 여기가 2분의 3에서 접해요. 요게. 다시 복습을 합시다. 다시 복습을 합시다. 자, 3차 함수는 자, 직선이 이렇게 떴어. 이 직선이 뭐 mx 더하기 n이에요. ax 세제곱에 이거 너무 중요해서 물론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지. 그래서 분명히 까먹을 텐데 그래도 방학 때는 꼭 챙겨갑시다. 자, 3차 함수와 직선이 이제 접했어요. 여기를 알파로 하고 여기를 베타로 할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가 중근이라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직선이 뭐가 붙어도 상관없이 이 직선에 n'이 붙어도 요값이 바뀌질 않지. 그치? 바뀌질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요렇게 또 한번 해봐요. 요렇게 했을 때 만나는 여기 요만큼 얘의 값을 찾고자 한다면 이 직선이 n'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그때 이제 여기에서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알파와 네모와 네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같아지니까 뭐 알파 떼고 하면은 네모라고 하는 애는 이제 알파 베타의 가운데 딱 들어오게 돼요. 하여튼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이 0과 3과 3인데 요 직선 입장에서 보면은 근이 3과 여기 3과 네모가 돼요. 떼버리면 얘가 네모가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 접선 문제가 되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너무 좋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 F'의 2분의 3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여기 3, 0 지나간다 이용하면 여기 교점 찾을 수가 있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 됐죠? 자, 33번은 이제 아까 아이디어를 줬어요. 고정된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타내는 거야. 꼭 푸세요. 33. 34도 뭐 같은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고 35도 비슷합니다. 자, 36번 시리즈는 이건 뭐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결국에 같은 얘기가 돼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39번 갑시다. 39번. 자,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 문제야. 재작년 수능 문제. 이게 이제 최신형 문제라서 얘를 제일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상태가 안 좋구나. 자, 일단 좀 쉬었다가 하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39번 갑시다. 39번.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이 0과 6과 9가 있어요. 0과 6과 9가 있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 상태에서 t를 기준으로 해서 t보다 작을 때는 x가 t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클 때는 t, ft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래. 자, 뭐 요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이 fx와 직선의 관계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처음에 긋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답을 금방 가.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fx를 타고 가다 그 다음부터는 직선으로 타고 가다. 이런 형태.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답인데, 이제 진짜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좀 따져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t로 잡으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당연히 뭐 처음에 했던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당연히 작은 거는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된 넓이가 나오니까 빨간색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치? 그래서 이 빨간색을 면적을 계산하면 이걸로 끝나. 이게 수능 문제야. 근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t에 대해서 식을 만들고 이제 뭐 면적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수능 문제는 접선을 문제로 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수능의 한계야. 왜냐면 수능에서는 접선을 평가해야 되거든. 그 평가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얘가 접선은 아닌데 직선이니까 끊고 지나가는 점이죠. 끊고 지나가는 점인데 그걸로는 문제를 못 만들어. 그래서 직선이 나오고 곡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선이 돼야 돼. 수능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수능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랑 좀 다른 이유이기도 해. 시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이상한 데서 이런 데서 최대가 나오게끔 조작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수능 코드는 아닌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어쨌든 접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 유사문항들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답지를 한번 보고, 답지는 얘를 이제 일반화된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써놨어. 그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는 능력 있지. 서술. 요거 한번 100번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올리는 상황이야. 설명할 게 없어. 수능은 그래서 간단하죠. 자, 하여튼 뭐 계산은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t 점 찾아야 되고, 적분하고 나머지 삼각형 면적 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사문항들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풀어보시고, 자, 44번 가봅시다. 44번. 이걸 앞쪽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별거 아닌 문제라서. 자, 3차함수 y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1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되겠지. 근데 x가 양수 쪽에서만 그려지네요. 이쪽에서만 그려지고,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빼기 10, 대충 여기 y는 x 빼기 10이 있어요. 자, 파란색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도록 여기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을 찾아야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됩니다. 요거는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랑 이제 약간 표현을 바꾼 애가 뭐 46번 이런 거로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49번이 이제 작년 이름 까먹었다. 요 주변에 있는 학교야. 세워학원은 아니었고,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49번 정도가 이제 내실 스타일의 형태로 문제를 낸 거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50번 가봅시다. 이 50번이 상당히 어려운데 쉬워요. 왜냐면 왜 쉽냐면 이것도 결국 접선이라서. 자, 문제에 이제 설명이 조금 장황한데 봅시다. 2루트 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2루트 x 곡선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2,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점 a라고 하는 애가 저기 위에 a가 0,8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이 직선 위에 q라고 하는 애가 있어. q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 곡선 위에 p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의 가운데가 이제 m이야. m이고, m과 0,8 사이, 여기에서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자,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뭘 만들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m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자취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은, 얘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야.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 원, 아니면 직선 밖에 없어요. 그러면 m이 만들어내는 애가
뭐가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자, 이게 P하고 Q가, 자, 다시 P하고 Q가 이게 동시에 움직이잖아. 이게 움직이는데, P하고 Q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 두 개의 움직이는 변수를 하나를 제어를 해야 돼. 어떻게? 하나를 고정을 시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P가 됐든 Q가 됐든 고정을 시켜. 자, 해볼게. P를 고정을 시켜볼게. P를 고정을 시키고 Q를 막 움직여볼 거야. 자, P를 잡고 M을 찍었어. Q를 바꿔요. M을 찍어요. Q 이렇게 하면은 M이 뭘 만들어내니? 점 하나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요게 중점들이니까 이런 직선을 만들어버려. M이. 그치? M의 자체는 직선이 됩니다. 그럼 P가 움직였어. P가 다시 요런 점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에 또 중점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P가 움직였을 때를 생각하면 이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쓸고 내려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으면 돼. 그러면 이 M의 목적은 뭐냐면 이 점에서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요. 이 M의 최대한 이게 A라는 점에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M이라고 하는 요 직선의 자체가 이렇게 될지 이거를 최대한 여기 노란색 직선으로 끌어줘야 되거든. 어디까지 이게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직선이 1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얘도 기울기가 1이고 얘가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때 기울기가 1인 요 점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접선, 요 곡선의 접선을 생각을 해.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점 하면 이때 나오는 직선이 여기 직선 M의 자체가 얘가 이제 제일 가까워지는 애가 되지.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 이거를 찾는 방법은 이거 1학년 때 했습니다. y는 x 더하기 k. 뭐 이과생은 미분을 루트 함수를 미분해도 좋고 이렇게 놓고 어떻게 돼요? 2루트 x로 놓고 요거 판별식 제곱해서 판별식 d는 0을 해. 첩했으니까 d는 0을 이용하시면은 k 값이 나와요. k 값이 나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경계를 잡아갖고 여기서 거리 이용하면 되잖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 최근 문제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이게 뭐지? 하지만 결론은 접선이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 여기 접선이 되는 이 곡선에 접선이 되는 애가 핵심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51번도 그냥 숫자만 바꾼 문제니까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53번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라 그냥 가볍게만 요거는 힌트를 주고 그 옆에 있는 걸 하나 해줄게요. 자, 53번은 일단 아이디어만 주고 까먹었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x 빼기 6 제곱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 꼭지점.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위에 p와 여기 잠깐만 이거 위에 점 p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 q 그 다음에 여길 지나가는 원의 요 원의 넓이의 최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애가 원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근데 이 지름을 최소로 만들 수가 있어. 이 지름을 최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참수의 대칭성을 생각을 해요. 얘란 게 가운데 원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집어넣는 게 이제 최소의 원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수직이 되는 이 상황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0이고 이게 6이니까 여기 3,0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 3,0에서 t, 마이너스 t 제곱이라는 점까지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수직이다를 얘기해요. 자, 평균 변화율은 3,0에서 t, 마이너스 t 제곱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2t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거기에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면 t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5번을 하나만 더 해보면
55번은 54번이 계산도 좀 있고 하니까 55번 하는 게 맞겠다. 자, 이차함수 x제곱 그 다음에 3,0 여기 p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 위에서 움직이는 q가 있어. 그 다음에 이 p가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p.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원의 중심이 핵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중심과 P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빼는 게 하여튼 이제 최소의 위치에 Q가 돼. 그러니까 P가 이쪽으로 가도 여기서 Q를 뺀 게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에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길이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P와 여기 뭐지? 여기 C라고 할까요? 이 PC의 최소를 구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PC의 최소. 움직이는 점이 뭐 여기에서도 움직이고 여기서도 움직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점을 t,t제곱이라고 t,t제곱으로 세팅을 하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수직이 되는 상황을 만드시면은 최소가 됩니다. 뭐 이 PC의 최소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간다고 했지.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56번 봅시다. 자, 56번. 이 정도가 이제 킬러인데, 56번은 좀 천천히 할게. 자, 함수 fx가, 이거 일단 그려야 돼. 자,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또 나오는데, 잘 봐요. x 더하기 2가, x가 0보다 작을 텐데, x 더하기 2가 요 밑에 식에도 똑같이 있지. 이렇게. 자, 여기 요만큼이 요 3차 함수에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요게 딱 바로 보이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2 이렇게 오다가 곡선으로 타고 가요. 여기가 2야. 여기까지 빨리 그려주시면 돼. 이게 fx입니다. fx. 자, 2차 함수 gx에 대해서 2차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hx가 g의 x에서 f의 x 빼기 k 이게 평행이동했네. f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gx에서 절대값을 뺐더니 함수값의 차이예요. 정확할 때는 이 함수값의 차, 절대값까지 들어갔으니까 함수값의 차가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갖는데 gk를 갖고 말이 좀 희한하지. 그 다음에 k 빼기 1과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구간 안에서 여기 구간 안에서 최대를 2분의 9로 갖는데요.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hk를 만들어. k를 집어넣는 거야. 그냥 뭐 값이 중요한 거니까. g의 k에 만약에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f0이 되네? 근데 f0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2로. 자, 2가 g, k가 된대. 이 값의 최소값이 gk가 된대요. 이게 절대값이 플러스로 벗겨지면 안 되지. 플러스로 벗겨지면 모순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로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k 더하기 2가 gk가 되고 gk라고 하는 애는 1이 되면 되네.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gk가 1이 됐으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0이 아니야. 왜 0이 아니냐면 지금 절대값에 대한 값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3차 함수 fx를 그려갖고 뭐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에 이제 절대값 함수 절대값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최소값이 0이 되죠. 최소값이 0인데 얘는 최소값이 0이 아닌 게 되게 중요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fx가 여기 x축과 얘는 무조건 만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g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만났어. 그럼 최소값이 0이 나와. 그래프가 같아지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교점이 생겨서 만나면은 최소값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야. 2차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안 만나게 해야 돼.
2차 함수를 적당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만나잖아, 무조건.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구간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K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 요놈의 1과 여기의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지는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K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K를 집어넣었을 때 요만큼이 GK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자, 그 다음에 K에서 K 더하기 1과 K 빼기 1 이렇게 한 칸씩을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이게 GX랑 FX에 대해서 이게 이제 평행 이동된 상태인데 어차피 이게 평행 이동된 상태에서 그냥 뭐 GX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요놈을 그냥 FX로 놓고 반대로 G에 X 빼기 K 이렇게 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 상대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기울기가 얘가 1로 같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제일 짧은 거리잖아. 근데 거길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같은데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에다가 다시 여기는 이쪽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제일 긴 쪽은 K 더하기 1쪽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상식적으로 요거 알아놓으면 돼요. 자, 빼기 함수를 봅시다. 이게 fx고 요 gx 접선이라고 할게. hx가 fx 빼기 gx 얘를 만들면 h 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만들어져 접한 상황에. 자, 그럼 봐봐. 여기를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을 생각을 하면 다시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같아. 그럼 여기가 같아져요. 여기가 같아져. 왜 같아져? 여기 밑에서 여기가 같아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이야. 너무 당연한 성질이야. 이거 빼기 함수의 구조를 알아야 이게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K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밑에 있는 간격과 여기 밑에 있는 간격이 같아. 근데 이쪽은 왼쪽은 직선이니까 뭐 이쪽으로 여기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최대가 될 거야. 그래서 값을 집어넣어갖고 나머지 이제 산수만 하시면 돼. 힌트는 여기까지만 줄 테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7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는 되게 짧은데 와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구나. 평행 이동해갖고 이 점과 점 사이의 최소. 일단 이거는 뭐 이제 시도해볼 친구들만 한번 해봐. 잘 안 풀리면 내가 이따가 클리닉 때 힌트만 좀 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전 스타일로 가봅시다. 25페이지 가볼게요. 이런 애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이라 일단 합시다. 자,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 이 참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구간이 L로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L로 길이가 고정이야. 고정인데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을 생각을 할 거고 저 면적의 최소를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최소가 되냐면 당연히 이 참수가 있으면 뭐 여기 간격이 L이 되면 뭐 한 이쯤을 L로 이렇게 잡으면 면적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최대는 결정이 되지 않아. 최소를 결정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죠. 최대 최소는 대칭성을 기반으로 하면은 되게 쉽게 보여. 대칭성을. 여기에서 L을 이렇게 같은 L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니 최소의 상태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가운데 여기 딱 L이 됐을 때 최소가 나올 것 같지? 그치?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 뭐 증명은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 이렇게 봅시다. GA라고 하는 애를 A에서 구간이 여기를 A로 이게 변하는 애예요. A가 바뀌어. 이게 움직이니까.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L이 되겠지. A 더하기 L. 요건 숫자야. 그 다음에 이 함수 fx, dx.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 요 값을 0로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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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을 0
근데 이거 x라고 해도 돼요. 이게 x로 불편하면 x, x. 여기는 t. 이게 중복되면은 별로니까 이렇게 미분을 해. g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는 거는 f의 x 더하기 l 빼기 f x가 되고, 우리는 극대 혹은 극소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그러니 f x랑 f의 x 더하기 l이 같아지나. 만약에 2차 함수라면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x와 그 다음에 x 더하기 l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얘가 같으면 돼. 2차 함수라면. 근데 2차 함수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함수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간격이 여기는 끊고 요렇게 l이 된다면 여기 높이가 같아도 요때 면적이 최소가 돼요. 이게 결론이 이게 높이가 같을 때 최적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운데가 되는 거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비율이 살아있으면 좋은데 비율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하여튼 뭐 이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되는 요 높이가 같아지는 요 값을 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는 그래서 쉽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 그 블랙라벨인가 있는 문제야 이게. 그 네모 2가 고쟁이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고쟁이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바뀌어갖고 예전 고쟁이는 있었는데 지금 고쟁이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점이 고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번 상황은 뭐냐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적이 존재하잖아. 그럼 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직선이 있을 때 이만큼의 면적, 이런 면적 중에서 최소를 구하래. 이걸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자, 봐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과생들은 너무 중요하고 문과생들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봐. 조금 전에 했던 여기와 여기가 A와 A 더하기 N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왜 면적의 최소를 만드는지를 변화율로 한번 볼게요. 변화율. 요거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FA와 FA 더하기 L이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데 왜 최소가 되냐면 요때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의 플러스 상황과 A의 마이너스 상황을 생각을 할 거야. 극한의 세상에서. 이거 살짝만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면 되게 좋아. 한번 해봐봐. A의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파란색과 노란색의 면적이 눈으로 비교가 되면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면적이 눈으로 비교가 되면 노란색보다도 파란색이 면적이 큰 게 눈에 보이지? 이게 잘 비교가 안 되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면적이 줄어든 거랑 늘어난 걸 비교를 하면 돼. 자,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이 됐을 때는 요만큼이 없어진 거야. 요만큼이 없어졌고 요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윗변에 여기 길이는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같아. 그 상황에서 요만큼이 줄어들었고 여기 있는 요만큼이 줄어들고 요만큼이 늘어난 거야. 파란색으로 가면. 아니, 당연히 여기 높이가 요만큼을 봤을 때 요걸 요렇게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면적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변화율 입장에서 봤을 때 노란색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노란색 기준으로 A에서 A 플러스가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A가 됐을 때 요만큼의 특정 값인데 A 플러스가 되면은 이 면적의 값이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이고, 여기에서 반대로 또 왼쪽으로 오면은 다시 또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기 A가 극소가 돼. 이 상황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많아, 이 스타일이.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결론이 뭐냐면 그림상 이렇게 할게요.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가 최소가 돼. 이렇게 최소. 이거는 이제 약간의 대칭성이 좀 필요한데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때가 최소인데 왜 최소가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점은 고정이고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가 이게 길이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여기 노란색에서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만큼을 길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은데 지금 달라 보여갖고 위쪽으로 좀 튀어나왔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이 없어지고 비교가 잘 안 되나? 잠깐만, 여기가 같고 여기 길이는 모르고 이렇게 삼각형을 대칭성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여기 내가 그래서 거기 맨날 그리다가 실패를 해서 교재에다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대칭성을 예쁘게 그려야 되거든. 그리고 이참수는 그리기가 항상 힘들어갖고 이제 이과생들은 배우는 지수함수, EX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그려서 그때에 이제 기울기를 살짝 변화시켜서 면적이 늘어나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설명이 힘드네. 그리기가 힘들어갖고.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요거는 내가 대수로 한번 보여줄게. 결론은 가운데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몇 번이냐면 59번 한번 봅시다. 결론은 가운데를 기억하시면 돼. 이거 내신에만 나오니까. 수능에서도 뭐 이참수 나오면 그냥 가운데가 답이야. 자, 59번 봅시다. 이렇게 이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점이 1,5라고 하는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뭐 그냥 y는 기울기 몰라 x 빼기 1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얘랑 x제곱이 만나는 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을 합시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m x 더하기 m 빼기 5는 0에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한 m 빼기 5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을 해볼 거야. 면적 공식을 쓰려면 이게 베타와 알파의 간격, 그러니까 6분의 채굴창의 개수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쓸게. 그럼 우리는 이제 베타 빼기 알파가 필요해. 베타 빼기 알파를 여기서 구현하려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이걸 이용하는 게 좋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제곱도 이렇게 해버립시다. 이 정도는 이제 1학년 과정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m제곱에 4배에 m 빼기 5를 이용하면은 m제곱 빼기 4m 더하기 20 루트 이렇게 나와. 저식을 만들려면 여기에 세제곱에 6분의 1을 하면 돼요. 자, 이거에 이제 최소를 하면 돼. 속에 있는 이차함수만 최소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m이 2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대수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봐봐. 여기가 m이 2일 때인데 2인 상황, 여기 x제곱을 미분하시면 2x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여기에 좌표가 1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 순간변화율, 평균변화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요만큼의 간격이 같아지는 데서 여기 순간변화율이 같아지는 그 상황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냥 가운데 생각하시고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건 이거 대수능력. 이 대수능력까지는 이거를 잡아보세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은 이미 다 내렸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27쪽에 사다리꼴 면적이에요. 사다리꼴 면적. 이것도 기하로 한번 해석해 볼게. fx가 있어요. 자, 구간이 A에서 B로, 이건 페이지야, 페이지. 27페이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사다리꼴 면적을 만듭니다. 사다리꼴 면적. 이 사다리꼴 면적을 최소로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가운데예요. 그냥 가운데. 가운데. 여기 C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때 최소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사다리꼴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 A, B에 있어서 여기가 고정이야, 길이가. 여기가 고정이 됐을 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대변하는 애는 여기 가운데 높이입니다. 여기 가운데의 높이예요. 왜냐면 사각형의 면적하고 같아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길이가 고정이 됐을 때 이 높이가 면적을 결정을 해. 높이가. 잘 봐.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된 애는, 파란색은 여기 가운데 높이가 이만큼이야. 에 대해서 사각형이 결국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다가 접선을 만들었어. 이 사다리꼴 면적은 여기 가운데 이만큼의 높이가 결국에 높이가 면적을 제어해요. 그럼 이 높이를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밑으로는 높이가, 가운데 높이가 더 작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최소가 나와요. 이 함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가운데야. 가운데일 때 그 면적의 최소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나오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이제 사다리꼴 면적의 최대를 만드는 상황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에서 A, B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접선을 만들었을 때가 사다리꼴의 면적의 최대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면 사다리꼴 면적은 얘가 결정을 해요. 저쪽에 끝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쯤에서 접선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이 높이가 또 면적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적을 결정하는 얘를 최대한 높여주려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해주는 게 좋겠지. 접선으로.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60번 이런 거는 60번에 문제 보시면 8과 2x 제곱과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면적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가 여기 4를 만들어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최대의 사다리꼴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냥 계산해도 뭐 어차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로 푸는 능력 하나 하고, 그러니까 내신에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문제 나오면은 좋다 하고 그냥 가운데 해서 그냥 답을 탁 내야 돼. 그게 중요해. 근데 물론 실력도 필요는 해요. 쓸데없는 공식을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을 하고 문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적용해서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답을 내는 걸 잘하는 거는 수능용이에요. 수능에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최대한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 상황으로 하시고, 뭐 62번은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오히려 뒤쪽이 쉬워. 뒤쪽이 오늘 테스트한 것 중에서. 자, 일단은 뭐 대충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정도 합시다.